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8월 1일이죠? 8월 1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03%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5%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위치 자체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단기 고점 라인에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넘어서지 못하면 이제는 조정이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 조정이 조정으로 끝날 것이냐, 조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눌림으로 갈 거냐를 판단하는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상 월요일 날은 투심이 약한 부분인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수급이 좀 더 올라가는 수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뭐 했다? 양봉을 유지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도 들어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죠. 기관 매수세 굳이 볼 필요 없다. 크게 의미 없다, 쟤네들은. 누구만 봐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결국엔 기관들이 몽땅 사더라도 외국인이 몽땅 파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그날 당일날은 살포시 오르든 혹은 보합을 유지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밖에 뭐한다? 얘네들은 못 버텨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폭락하기 위해서 즉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고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다? 이 금융투자자 아니 그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나라 기관이다. 별로 얘네들은 개인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엔 얘네들은 얘네들의 뭐하는 애들 뭐좀 일본 표현이긴 하지만 요런 밑에서 저 따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엔 누군가 팔아야 누군가 사주는 흐름이라는 거고 그 사주는 흐름이 외국인이면 외국인일수록 시장의 수급은 좀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게 반대로 가면 갈수록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월봉의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일단 모양은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내일 하루 더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양봉으로 솟아낸다면 수요일 날 혹은 목요일 날까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조정보다는 눌림이 될 확률이 높고요.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좀 더 깊은 눌림, 즉 조정을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니면 살포시 눌림을 만들어내고 기술적으로 또 한번 반등을 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 상단까지 찍어줄 거냐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에요. 마지노선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만 지수 체크하자. 오늘 좀 뭐라 그럴까요?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이 버티는 흐름이 내일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미국 시장이 또 뭐 해야 돼? 또 2, 3% 이상 급등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요 인버스 봐야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밑으로 뭐 해야 된다? 폭락해야 된다. 그죠? 폭락을 하게 되면 시장은 반등할 거고 2250포인트, 2200포인트 뚫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2250이 맞나요? 2500이었나? 2500포인트, 25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할 거다? 횡보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는 횡보의 관점을 두고 있어요. 그 횡보의 박스의 크기는 3200원과 2950원이다. 결국 2950원을 뚫고 내려앉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지수가 위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현재는 구름대 안에 갇혔다라는 거, 즉 위로 뚫어내려면 수급, 밑으로 뚫어내는 것도 수급, 결국엔 갭으로
누르는 게 가장 확실해. 그렇지 않으면 장중에는 뚫고 내려갈 확률은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엔 이 코덱스 인버스도 한 주 혹은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더 준 거예요. 누군가는 팔아먹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는 더 털어내기 위해서의 개념이 되겠죠. 아직은 여유가 있다. 그 여유를 만끽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눌러줄 거냐의 관점으로 지수랑 연동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혹여나 공부방, 리딩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 금양이란 종목이죠.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에요.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상을 하고 나서 뭐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기존에 수급이 좀 들어왔던 요 자리를 뚫어낸 부분이에요. 그럼 요 자리에서 요만큼이 남아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수급은 기존 뭐 코덱스에서부터 넘어오면서 주가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발생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 종목이 이 주식 시장으로 상장한 시기는 요 시기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 기존의 자리는 코덱스, 뭐 그런 자리에서 발생이 된 부분인 거고요. 요 자리에서 크게 상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현재 요 자리는 뭐 하는 자리?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솔직히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죠? 1,500원대에서 현재 만원. 거의 10배예요. 2차 전지, 기존에 뭐 에코프로비에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던 것처럼 아직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2차 전지로 얼마나 갈 거냐. 즉, 여타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한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전기차 수요도 늘었고, 그러면서 최근이라기보다는 요 근래에 전기차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시장에 어느 정도 반등의 역할이 들어오니까 제약바이오나 반도체가 갈 수 있는 뭐 시장에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 기대감이 있는 2차 전지, 즉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다. 전기차가 어느 정도 수요가 확산이 되고 나서야 그 뒤가 뭐가 갈 수 있다? 수소차가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고, 자동차 업계에서 현대도 마찬가지, 기아도 마찬가지, 뭐 외국 뭐 BMW 혹은 벤츠도 다 이제 전기차 위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하는 부분은 맞지만, 현재 이 자리에서 길게 보는 관점으로 간다면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뭐 나는 이거 10년, 5년 뒤를 볼 거야.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현재 이 자리에서 상한가를 가고 이 양봉에 대한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N파동의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이 파동의 상승이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위에 매물이 어느 정도 포진은 돼 있다. 그 시기가 오래됐지만 누군가 이 종목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누군가는 현재 이 자리에서 매도의 관점을 줬다라는 거예요. 즉 2000년, 20년 전에 상장했을 때 들고 있는 누군가 말고는 사실 물린 사람이 없다라는 관점도 돼요. 이 종목은 지금. 그죠? 그럼 일부러 올리는 누군가가 눌렀다라는 거고, 왜? 여기서 더 강하게 가면 결국엔 그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털고 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이제는 털고 나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무조건 여기 갭자리는 매꾸로 내려와야 된다. 메꾸고 나서 이 양봉에 대한 중간값 정도까지 깨고
눌러놓은 다음에 횡보하는 자리 만들어 놓고 다음에 다시 갈 때가 진카가 될 확률이 높다. 지금은 이 수급을 이어갈 거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12,500원에서 13,000원까지 해먹고 빠질 거냐? 아니면 지금은 털고 누르는 자리일 거냐는 8,000 넉넉 잡더라도 8,900원을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의 관점이고요. 혹여나 그래도 스윙적인 관점으로 난 조금 더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얘는 8,200원대를 이탈하면 뭐다? 결국엔 7,000원을 한 번 정도는 이탈해야만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볼 때는 못해도 8,900원 위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놔야 하루 정도 더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누군가는 물량을 여기서 털어낼 거고 바로 안 가니까, 또 누군가는 여기서 물량을 조금 더 모아서 한바탕 더 해먹고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유지의 관점은 8,9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가 기준이고요. 웬만하면 장중 흐름으로도 그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깨지면 갑작스럽게 강한 음봉이 한번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회복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날 하루 흐름상으로.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레몬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좀 움직였던 걸로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종목도 2차전지 관련이에요. 대신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좀 약한, 그러니까 그렇게 2차전지는 맞지만 엄청난 뭐 매출이 나타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이름 자체가 레몬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연관 검색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먹는 레몬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죠? 질질질 흐르다가 최근 들어서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누군가가 물량을 털고 나가는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뭐 했다? 주가는 버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현재 이 음봉의 자체가 매집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매집을 성립하기 위해서 혹은 이 매집 관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 이 매집을 한 흐름을 이어갈 거냐, 아니면 이제 살금살금 뭐 했다? 수급 한번 넣어놓고 이 종목의 흐름을 좀 더 보면서 슬금슬금 좀 더 모아갈 거냐. 나중에 무언가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뭐 이 회사에 대한 호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알고 그런 부분에서 모아갈 거냐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 종목은 5,5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혹은 이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갈 생각으로 들어온 물량이라면 4,700원까지는 눌렀다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대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이 종목은 4,700원에서 6,350원 부분까지 모아할 확률이 높다. 박스 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수급은 이 안에 갇힐 거다. 그래도 4,700원을 유지를 해줘야 이 종목이 앞으로 흐름이 이어갈 수 있는 입장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를 눌러버린다면 결국엔 밑바닥에서 횡보했던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기어 들어온 건 맞지만 누군가는 털고 나갔다. 즉 밀고 내려왔던 누군가는 여기서 다 털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설거지만 남은 자리다. 그거에 대한 관점이 4,700원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길게 보고 누군가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4,700원 위에서는 유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해먹으로 결국 한 10,000원 정도, 8,000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들어왔다는 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온 부분이라면 이 종목은 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으로 연출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주봉의 관점, 월봉의 관점으로 대략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고점을 한 번 정도 만들어 놓고 고점을 만들었죠. 여기가 박스권 하나 만들었으니까 고점을 한 번 정도 때려 놓고 그리고 주가를 눌렀거든요. 누르고 나서 결국엔 요 수급 들어왔던 요 자리를 메꾸고 내려가도 되는 자리인 건데 요 자리에서 뭐 했다? 유지하는 부분을 만들어낸다. 그럼 고점과 저점에 대한 뭐 박스권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6,200원, 6,300원 부분이다. 즉 이 자리 넘어서면 다시 7,500원대 그 전에 6,850원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또 넘기면 7,500원대 다시 이 자리 뚫어내면 이제 7,500원에서 11,000원대가 또 열리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중간값은 9,000원대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대신 이 흐름을 만들어낼 때 위로 올라가는 수급을 만들 거냐 아니면 이 구름대에 가둬놓을 거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차트의 모양이 좋더라도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뭐다? 이 안에 갇힌다. 그럼 구름대가 길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못해도 내년까지는 계속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한바탕 해먹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박스 칠 거냐의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5,500원과 위로는 6,300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라는 거고요. 오늘 심택홀딩스와 심택이 뭐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슈팅이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갭이 떴다라는 거고 갭은 떴지만 기존의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사실 여기서 하락을 하면서 수익 본 사람은 거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갭이 뜨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뭐 했다? 결국엔 여기 물린 누군가는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자리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이었고 그렇게 횡보하다가 현재 수급이 한번 올라왔다가 이 기판이나 반도체 쪽이 그렇게 좋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주가가 눌리거든요. 주가가 눌리면서 기존의 저점을 한번 여기에 만들어놨고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 모한 자리 이 자리에서 뭘 만들어? 박스권을 대략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박스권 즉 누군가는 주가를 올려놓고 여기서 털었다라는 거죠. 올렸다가 눌러놓고 다시 수급 넣는 척 했다가 누르고 올랐다가 위에서 버티는 척 했다가 여기서 뚫어 올려야 되는데 못 뚫어내니까 그 다음엔 이 박스권의 중간값 밑에서 뭘 만들어? 캔들을 계속 형성하다가 뚫고 내려 앉아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 하는데?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즉, 이 종목을 길게 보기 위해서는 이 자리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4,950원 위로. 즉, 그러면 이 종목은 4,950원을 못 뚫어낸다면, 빠른 시일 안에 못 뚫어낸다면, 결국엔 또 3,7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얼마? 4,350원 정도가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4,350원 이탈하면 뭐 해야 돼? 사실상 손절하는 게 맞다. 혹은 내가 밑에서부터 들고 있는 누군가라면 일단 수익 실현 혹은 물량을 줄이고 차후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뚫고 내려앉으면 요 안에서 당분간 갇혀 있거나 혹은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바라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기존에 움직였던 자리의 위치가 5,000원대였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5,000원 밑에 있을 때는
거진 바닥을 기고 있다가 어느 정도 회사의 실적이 좀 나아지니까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 그러면서 2분기 뭐 실적이네 어쩌네 하면서 또 오늘 이 기관 투자자들이 리포트를 좀 많이 썼죠. 뭐 매수세 어쩌고 저쩌고 좋아진다, 회사가 어쩐다 저쩐다. 그래놓고서 주가는 누른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누군가 누른다라는 거고, 그 팔아먹기냐 아니면 정말 기관 투자자 리포터처럼 주가가 올라갈 거냐의 기준은 4,300원을 기준 잡아야 된다. 혹은 넉넉 잡아도 라운드 피겨값 3,700원까지 내려갈 게 아니고 4,000원 위에서는 뭐 해야 된다? 이 종목은 버텨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즉 지금은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름대가 저항이 되는 거고 밑에가 지지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흘러내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위로 치기보다. 그럼 내일은 이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거라면 내일은 뭐 해야 돼? 양봉을 한번 덮어야 돼요. 못 덮으면 요 안으로 갇힌다. 결국엔 누군가는 이 종목을 털기 위해서 뉴스 혹은 현재 이 실적을 이용해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여기서 어느 정도 털어내고 누르면서 뭐 했다가 이제 한 번 더 설거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 부분인데 현재 이 종목은 그럴 위치예요. 아직은. 그게 아니라면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일은 혹은 모레라도 양봉 하나 드러나야 돼요. 다시. 그래야만이 오늘의 이 자리가 매물 소화한 거고 앞으로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흘러내린다. 그리고 다시 빠른 시일 안에 이 고점을 갱신 못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회사인 심택도 본다면요, 심택 역시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요. 그죠? 선이 여기밖에 없죠. 예전 영상, 그러니까 수급에 따라서 종목 분석을 했던 게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뒤로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 그럼 이 밑에는 이제 차트 볼 필요도 없고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올라왔고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 고점 자리 위로 올라오면서 고점과 이 저점의 중간값이 어디? 여기죠. 53,000원 부분. 결국엔 주가가 올려다 놓고 버티는 그림 만들어내다가 한 차례 상승시켜 놓고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누르면서 뭐 한다? 여기 고점을 안 넘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앤숄더의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놓는 자리예요.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작은 어깨에 큰 어깨 해서 비스듬하게 빠지는 자리인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오긴 했어요. 저점을 만들었고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누르는 자리를 연출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주가를 누르면서 여기 자리죠. 요 정도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뭐 했다? 여기서 음봉으로 한 번 더 눌러버리죠. 결국엔 누군가는 수익 실현 혹은 수익을 보고 있다가 이 자리 깨지면 손절할 거야. 이 자리 깨지면 혹은 이 자리 지지하면 매수할 거야. 라는 관점으로 누군가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역이용해서 눌렀다. 그리고 이 밑에서 박스 치다가 뚫어 올린 자리거든요. 누군가는 여기서 털렸다라는 거고, 이제는 이 자리 올라오니까 누군가는 또 들어왔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거래가 터졌던 자리가 여기 기준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만 이렇게 잡는 거고, 그럼 이 종목은 이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쳐다볼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의 자리는 여기에 대한 박스권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연출해 놓는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오늘의 고점 부분이 어느 정도 연출되는 자리라면 이 종목은 여유 잡더라도 웬만해서는 41,000원대
혹은 4만원 초반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요 밑으로 내려앉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거꾸로 연출할 수 있는 자리가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런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요 박스권의 중간값이 37,000원 부근 정도가 나오는 거고 위에가 4만원 부근. 이 위에 있는 관점으로 또 여기에 대한 요런 박스권이 이렇게 연출시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43,500원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 자리를 뚫어내야 48,000원까지 구경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이랬든 저랬든 요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지만 그래서 요 박스권을 다시 횡보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요 위에서는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못해도 이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새로운 저가가 그러니까 저점이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형성되는 자리다. 그럼 월봉과 주봉의 관점으로 보더라도요. 주가가 강하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상승시켜놓고 하락에 A파가 나오고 이제 B파가 나왔다가 이 B파가 좀 더 갔다가 C파가 나올 거냐 아니면 B파가 나왔고 이제 C파가 나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 C파를 유지받는다면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또 연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C파가 좀 더 강하게 연출이 된다면 뭐다? 추세적으로 이제는 밀고 내려가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해되시죠? 그럼 현재는 요 구름대 안에서 들어갈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갔다가 구름대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온 자리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이 구름대 상단에선 지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단기적으로라도 수급이 올라가는 수급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요 안에 갇힌다라는 거고 잘해야 뭐 한다?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구름대를 벗어나는 중간값을 벗어나서 구름대 밑으로 하향 나오게 되면 하단에서 좀 버티는 척 했다가 한 번 더 뭐 한다? 눌렀다가 큰 박스를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G2파워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무상증자 1대4 뭐 노터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또 기타 등등으로 최근에 시장 자체가 좋지 않고 바닥이다 보니까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히나 시총이 낮고 종목수가 적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무상증자 열풍이 좀 불었죠. 종목수 늘려내고 주주들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주주 재고라고 하나요?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라는 하면서 결국 돈 있는 누군가는 주식으로 뭘 해먹기 힘드니까 이런 종목들 미리 사서 대주주 혹은 연계가 돼 있어서 야 니네 이거 유통 물량도 적고 무상증자 한번 하자. 어차피 뭐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해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겠냐. 어차피 니네 실적으로 뭘 해먹을 회사는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런 흐름을 좀 많이 만들어냈어요. G2파워도 마찬가지 흐름인 거고요. 그런 무상증자의 이슈로 주가가 올라왔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요 자리 위부터 36,000원 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현재 주가가 뛰어오는 자리인데 이번 달 11일 날 권리락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 거고 9월 달에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요 이 권리락이 떨어진 후 결국엔 이 금액이 4대1로 변경된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 해야 된다? 이 종목은 5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종가 기준이고요. 장중의 흐름으로는 웬만하면 49,000원대를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만이 종가는 52,000원 위로 안착할 수 있다. 그리고 위로는 이랬든 저랬든 55,000원 위로
뚫어내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 만들어낸다. 결국엔 이 권리락이 떨어지기 전에 요 갭자리를 메꿀 거냐 아니면 메꾸지 않을 거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메꾸지 않을 거라면 주가를 한 번 더 고점 만들어 놓고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4대1 무증을 할 계획이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를 한 번 정도 누르러 내려올 거다. 그 자리는 한 4만 3천원 밑에 한 4만 2천원에서 음, 4만원 부근까지 한 39,5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대신 이 자리까지 눌러놓으면 권리락이 떨어지고 나서 주가 정도는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올라오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여기서 다시 또 날아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무중 물량이 들어오려면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대신 권리락은 이제 열흘 정도 남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 안에 단기적으로 해먹을 사람들은 해먹고 빠져나가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났을 때 다시 뭐 재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 기준을 잊지 말고 접근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게 강하게 갈놈이고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면 굳이 종가상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거다. 장중에는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이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는 있다. 대신 그래도 저점을 갱신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만이 그 다음 날도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효성 TNC라는 종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섬유 쪽인 종목인 거고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 주식은 뭐다? 미국 주식과 다르다. 결국에는 이 회사의 값어치를 보고 투자라는 거를 사람들이 하지만 내가 이 회사의 오너가 아닌 이상 뭐 한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수익을 받고 내부적으로 정보가 나오고 주가가 혹은 실적이 요때보다는 좀 빠지네? 라고 하면은 털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바닥 대비도 많이 올라왔고 그죠? 얘도 10배가 올랐죠. 10배 정도 오르면 주식은 뭐 한다? 쉬기 바쁘다. 결국엔 어렸을 때 힘을 다 쓴 거예요.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가수들이 어렸을 때 뭐 춤을 굉장히 많이 추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뭐 관절이 무리가 간다고 하듯이 그거에 대한 생명을 어느 정도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2020년부터 21년 거진 1년 4개월 정도를 상승했다라고 본다면 현재 이 자리에서 지금의 기준은 거진 1년이죠. 1년 4개월 상승했고 1년 동안 주가가 눌렸어요. 그러면 이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는 하긴 했다. 대신 이제 가격 조정도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현재의 자리면 60% 이상도 빠진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 조정도 사실상 했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간 조정이 조금 남았다라는 거. 못해도 4개월 정도 남았다라는 거고, 현재 자리에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누린 건 맞지만, 위에서 찍어 누르는 장기 이평선이 이젠 뭐가 됐다? 역배열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다시 정배열로 가기 위해선 주가가 이 장기 이평선 위 50만원 위로 안착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밑에 있는 이평이 위로 쳐올리는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그러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현재 자리에서 마무리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질 거냐의 관점은 당연히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30만원이죠. 라운드 피겨가 형식으로 지금 주가가 눌렸는데, 저점을 기준해서 28만원, 30에서 28만원을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40만원까지 단기적으로 뭐 한다? 박스권의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 찍어 누르던 이평을 펴야 되는 부분은 나타나요. 대신 가던 장기 이평선은 결국엔 뭐 할 거다? 꺾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엔 또 눌리면서 맞아서 밀린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연봉으로만 보더라도 요 위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어요. 29만 7천원, 5천원 정도. 요 자리에서 지지는 받았지만 이제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결국엔 주가가 상승했던 처음의 자리까지는 돌아와야 뭐가 된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자리는 20만원대까지도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리 회사가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차트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래도 하락하는 추세는 많이 내려앉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는, 그러니까 들고 있던 누군가든 물려있던 누군가든 물량을 많이 털어내는 관점은 나타났다. 요런 추세로 움직이던 추세가 이제는 요런 추세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강하게 떨어지던 하락 추세가 스무스하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즉 들고 있던 누군가가 물린 누군가는 털어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강하게 올라왔던 요 자리 이후로 여기서 강하게 상승했으니까 강하게 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그래도 요렇게 떨어지면서 끝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실적은 나오는 회사니까. 우량주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눌러놓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받쳐주질 못하니까 슬금슬금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를 맞추는 거. 결국은 여기서 누군가 빼서 다른 종목을 산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이 종목이 내 시점이 올 거냐 오지 않을 거냐예요. 빠르게 다시 올 거냐 오지 않을 거냐. 그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된다? 못해도 28만원 정도는 이탈하지 않는 기준으로 잡아야만이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엔 뭐다? 자기 이 종목의 또 순서는 한번 돌아올 수 있다. 왜? 잡주가 아니니까 이 종목은 순서는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는 뭐 크게 기대할 만한 자리는 아직은 아니다. 뭐 아니면 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들고 계신 누군가라면, 내가 지금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은 36만원 위로 안착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을 때 물타기든 혹은 앞으로의 이 흐름을 이어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셔야 된다. 단기적인 고점의 자리는 40만원에서 42만원 부근이 나타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제는 뭐 해야 돼? 옆으로 박스 치는 횡보하는 흐름 만들어내야 된다. 웬만하면 36만원 위에서. 그래야 좀 더 위로 지켜볼 수, 60만원, 55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